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나쌤입니다. 자, 오늘 6월 시험 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HSK 5급 적중 특강으로 같이 공부하게 되었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알짜배기 내용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려놓은 이 그래프 보시다시피 그냥 중간 정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는 저는 어려운데요?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죠. 특히 듣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어휘들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움을 느끼세요. 그래서 그런 어휘들, 물론 우리 이 시간에 다 공부할 수 없겠지만 또 좀 자주 나오는 아이들 몇 개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독해나 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본을 좀 알아놓으시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문제를 싹싹 잘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기를 같이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듣기부터 같이 공부하도록 할 건데요. 잠깐 제가 2, 3초 드릴 테니까 보기를 보시면서 해석을 할 필요는 없고요.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읽을 수 않아요? 만약에 이걸 다 읽을 줄 안다. 저는 자신 있어요. 성조까지.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문제 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얘는 뭐지? 얘는 뭐지? 이렇게 좀 여기서 뭐지? 라는 생각과 함께 읽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이런 문제는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 일청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어려운 어휘의 소리 압니까? 라고 이제 확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B, C, D 먼저 보세요, 여러분. A부터. 해석은 좀 이따 하도록 할게요. 자, A는 쌍즈텅.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쌍즈텅. 두 번째는 胃不舒服,胃不舒服. 세 번째는 过敏了,过敏了. 마지막은 冻感冒了,冻感冒了. 자, 제가 해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신 분은 같이 읽어봐요. 我这两天嗓子疼的受不了. 뭐가 나옵니까? 쌍즈텅. 그래서 소리를 아는 친구들은 이 쌍즈가 이 목이거든요. 그래서 목이라는 해석을 모르더라도 여기 소리 똑같은 거 나왔네 하고 우선은 얘를 체크할 수 있겠죠. 정답으로. 정답은 그래서 A가 되겠습니다. 이 쌍즈는 아까 말씀드렸듯 목이고요. 자, 이제 본문 내용 같이 보도록 할게요. 나는 요 이틀이란 얘기는 정말 오늘 기준으로 이틀일 수도 있지만 최근이란 뜻도 있습니다. 최근에 목이 아픈 정도가 受不了, 견딜 수가 없다. 목이 너무너무 아파. 皮肤也变差了. 피부도 변했는데 그 결과가 差了, 나빠졌대요. 그래서 요새 피부도 안 좋아지고 그랬더니 남자가 可能是一来暖气에서 아마도라는 지금 추출하네요. 아마도 一来뭐 하자마자라는 것에서 이는 치유하고 이제 호응이 된 아이인데 지금은 좀 생략이 되었어요. 아무튼 여기서 조건을 나타내요. 유한치가 공급되자마자 그 열이 공급되자마자 방안이 타이깐러 너무 건조해진 것 같아. 我们买个加湿器吧. 자, 이게 깐한 상황이 여러분. 그러면 자스치는 뭐겠습니까? 바로 가습기가 되겠죠? 우리 가습기 사도록 하자예요. 자, 이렇게 해석을 다 했는데 사실 해석은 이렇게 중요하진 않죠. 자, 지금 문제는 여자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인데요. 지금 여자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 嗓子疼 외에 胃不舒服, 위가 안 좋다라든지 过敏了, 알러지가 생겼다든지 冻感冒了, 감기에 걸렸다든지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嗓子疼 이거 하나 들려줬으므로 이런 얘기 하나 했으므로 그 소리가 체크된 친구들은 바로 답을 쉽게 고를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소리 확인해 볼게요. 소리는 우선 소리부터 A부터 볼게요. 雾很大. 다시 한번. 雾很大. 두 번째, 路上堵车. 세 번째는 有雷阵雨. 마지막은 难得喝醉了. 다시 한번 难得喝醉了. 자, 이렇게 해서 보기 내용을 한번 소리로만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역시 정답 나오는 부분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没想到今天的雾这么大，雾这么大에서 우다가 나왔네요. 정말 이게 정답이 맞냐?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没想到 생각지도 못하게 오늘 우 하면 안개죠. 안개가 这么大 이렇게 크다니. 그래서 좀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해석해 보면 오늘 안개가 이렇게 짙을 줄 생각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看10米以外的东西 10m 바깥의 사물을 보는 것 역시나가 되겠습니다. 10m 밖에 10m면 정말 저 몇 발자국 앞에 아닌가요? 뭐 아무튼 그 몇 발자국 앞에 있는 물건 보는 건 역시 是模糊的. 여러분 안개가 아주 잔뜩 끼면 사물이 보이는 것이 어떻게 했어요? 저 앞에 보는 것이 模糊. 약간 이 소리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모호하다, 흐릿하다는 뜻이죠. 굉장히 모호하다 했더니 对呀, 맞아. 要不아니면 요새 要不는 원한다, 아니다가 아니고요. 약간 좀
가설이나 전환을 나타냅니다. 아니면 우리 뭐뭐 하자 이럴 때요. 아니면 너는 비엘러 뭐 운전해서 출근하다. 너 운전해갖고 직접 운전해서 출근하지 마. 부타의 안취한 별로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라고 지금 여자가 제안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문제는 여자는 어째서 남자에게 뭐랑 못하게 하느냐? 칼초 운전을 왜 못하겠습니까? 물론 이런 스토리가 다 들려서 난 이해가 다 됐어도 좋겠지만 아까 처음 부분에 오, 좀 왔다가 들려서 여기 지금 나온 게 오따밖에 없네. 정답은 A. 이렇게 소리로만 체크할 수 있는 문제였죠. 안개가 짙었기 때문에. 두 번째, 길이 막혀서. 세 번째, 레이전위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입니다. 역시 안 나왔어요. 마지막은 남자는 술 취해서. 역시 아무것도 안 나왔죠. 정답은 A입니다. C 같은 경우는 답은 아니지만 이 레이전위도 되게 좋아하는 어휘니까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역시 보기를 좀 보시는데 여기에서 A는 좀 잘 읽었을 것 같은데 B를 혹시 이거를 C로 읽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C로 읽으시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같이 소리 한번 체크해 볼까요? 우선 A부터 비에谈恋爱 연애하지 말아라 라는 거고요. 두 번째 자 보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찌링따입니다. 얘는 과, 개 이렇게 명사로 쓰일 때는 C로 읽히는 게 맞아요. 근데 동사로서 묵다, 매다라고 할 때에는 시찌라고 읽으셔야 돼요. 링따이는 바로 목에 매는 넥타이가 되겠죠. 넥타이를 매다입니다. 세 번째, 마이条 牛仔裤,牛仔裤 너무 좋아하죠. 네, 청바지를 산다. 마지막은 치지 참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다입니다. 역시 얘도 소리가 나올 때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把领带系好 领带系好라고 넥타이 잘 매라고 처음에 딱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리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놓은 친구들만 이걸 놓치지 않고 바로 들었겠죠. 듣기 같은 경우 눈 감고 음미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보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계속 읽으셔야 돼요, 눈으로. 그런 다음에 소리 일치하는 게 나오면 그 부분에 눈을 맞추시고 확인해서 대조하면서 맞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답은 나왔는데 내용은 또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把领带 넥타이를 系好 잘 매라. 第一天上台讲课 맨 첫 번째로 강대상에 올라서 강의를 하다. 선생님인데 첫날 강의인가 봐요. 강의를 할 때는 마땅히 반드시 给学生们 학생들에게 留下 남겨야 된다. 이거 好印象 하나의 좋은 인상을 남겨야지. 마, 엄마, 我又不是去约会 다들들의 말이네요. 엄마, 제가 또 데이트 가는 것도 아니고, 라고 약간 이제 엄마 잔소리하니까 듣기 싫어서 이런 것 같아요. 니지오비에 티워 차오실러. 엄마는 바로 뭐 하지 마세요. 저 때문에 그렇게 조바심 내지 마세요. 아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그런 표현이죠. 들렸던 그대로 찌링딸 넥타이 매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듣기 문제 같은 경우 어휘 때문에 우리가 틀린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이렇게 알려드린 이런 어휘들은 잘 소리까지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독해 1부분을 오늘은 이제 같이 공부하도록 할 건데요. 제가 지금 매달 5급 이 적중 특강을 찍고 있는데 1부분, 2부분, 3부분 이렇게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독해 1부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는 다른 파트를 또 공부하고 싶다 하시면은 뭐 예를 들면 파고다, 김미나, 적중 특강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정말 많은 강의 영상이 있으니까 내가 필요한 영상들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독해 1부분 요거 제목 보시면 어휘 호응을 알면 해석은 필요 없다입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100%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네. 전체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도 있고요. 뭐 접속사 암기가 필요한 것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나오는데 그런 유형들 가운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자리가 동사이거나 목적어 자리가 빈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후응이기 때문이죠. 술목 구조를 잘 이해하는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만약에 수로 자리나 목적어 자리가 비어져 있다 그러면 뭐 호응 문제는 아닌지 앞뒤 맥락을 가지고 한번 답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호응 문제에 대한 어떤 팁 하나 드릴게요. 호응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빈칸 앞뒤에 대한 어떤 짝꿍 관계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묻기 때문에 주변 내용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는 6급 이상, 그러니까 우리 급수 아닌 내용들을 막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데는 사실 눈길을 줄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빈칸 앞뒤 내용 가지고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게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또 답을 찾아보실래요? 땡! 찾으셨나요? 자, 그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A에 있는 따오다부터 보시죠. 따오다는 도달, 도착하다로서 이제 우리 5급 같은 경우 무띠띠라는 목적지라는 이런 명사는 짝꿍이 되고요. 도착하다이므로 한국어로 좀 시간 되시면 써놓으세요, 여러분. 여기다 장소라고.
장소 목적어를 짝꿍으로 갖는 것이 바로 이 따오다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꽈이 오완인데 얘는 어떻게 보면 이합동사죠. 꽈이가 꺾고 돌다이고 오완이 모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삼거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앞에 도착해서 꽈이완 하면은 모퉁이를 돌다, 코너를 돌다라는 이미 코너라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성질이 있겠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驾驶는 운전하다, 자동차 같은 것을 몰다 할 때驾驶를 쓰겠죠. 마지막에 이동은 옮기는 거예요. 어떤 사물 같은 것을 A라는 장소에 있던 아이를 B라는 지점으로 이렇게 옮겨 놓다. 이게 바로 네, 이동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슈柜, 책장을 써놨습니다. 책장을 운반하다, 옮기다 할 때 이 이동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소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건 딱 무엇이에요? 바로 따오다가 되겠죠. 평소 따오다는 장소 목적어를 갖는다라고 알아놓는다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맞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有时 때때로 우리들은 일심일심으로 마음속 온통 想要 뭐 하려 했다. 한 장소에 도착하다. 정답 그래서 A겠죠. 우리가 마음속 온통 어떤 한 장소에 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대요. 예를 들면 이번에 휴가를 맞이해서 뭐 부산 가야지, 제주도 가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 갖게 된대요. 근데 오히려 在 중도에 가는 길에 改变 였던 그 우리에게 쓸데없는 단어가 되겠어요. 바로 6급 단어 궤도입니다. 궤도 가려고 했는데 뭐 예를 들면 부산에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대구로 가게 된 거예요. 또 역시 이로 인해서 시에허 같은 경우도 역시 우리 단어가 아닌데요. 시에허는 우연히 만나게 되다, 예, 우연히 부딪히다라는 단어인데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아름다운 풍광, 해서 아름다운 풍광, 경치와 풍광 예, 마주치게 된다라고 되는 건데 지금 해석이 이제 잘 와닿으세요, 여러분? 별로 와닿지가 않죠. 너무 어렵죠. 이제 좀 풀어서 얘기해 드리면은 원래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번엔 부산에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중간에 한번 대구에서 내려볼까? 해서 대구에서 내리게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뜻밖의 아름다운 대구 경치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제서야 알아듣겠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빈칸 앞뒤의 호응을 너가 평소에 잘 외우고 있는지 내가 한번 체크해보겠다. 이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이 어휘를 암기해 두시고 다른 어휘들도 짝꿍이 뭐다라는 걸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제가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요 빈칸 같은 경우는 누구와의 짝꿍을 지금 묻는 건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찾으셨어요? 바로 앞에 있는 빨리하고 짝꿍되는 아이를 찾는 겁니다. 빨리는 어떤 일, 업무 같은 것을 처리하다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제가 힌트를 지금 엄청 많이 드렸어요. 그렇다면 정답 무엇이겠습니까? 땡! 답 찾을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있는 단어 이해오. 네, 얘가 바로 업무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처리하다. 빨리 이해오. 정답 그래서 A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때 의무인데요. 이 루싱이라는 아이가 이제 원래 이후의 짝꿍인데 그것도 6급 단어예요. 거행하다, 행하다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5급 수준에서는 이후 의무가 있다. 요 정도 선에서만 암기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찌아오는 집안일, 그래서 가사. 그래서 가사 집안일은 하다라는 쪼를 쓰고요. 마지막으로 쯔쉬, 질서는 역시 여러 가지 어휘들과 짝꿍이 되겠지만 우리 5급 수준에서는 쭌셔, 준수하고 지키다라는 예,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빨리 하고 짝꿍이 되는 예우를 암기해 놓은 친구라면 나머지 뭐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정답은 A다라고 했을 것 같은데요. 자, 맞는지 한번 해석해 볼게요. 一家银行, 한 은행에서 一开始 처음에 단지 싼거窗口에서 이 창구라는 거는 그 집에 있는 어떤 창문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은행 가시면 알겠지만 3번 창구, 4번 창구로 와주세요. 세 개의 창구를 열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구 앞에는 짠말러는 가득 사람들로 가득 이렇게 서 있게 되었대요. 이렇게 옛날 같은 게 이렇게 줄 서서 기다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试想, 만약에 낙하 열게 된다. 第四个 창고. 만약에 네 번째 창구가 열리게 된다면 谁会最先站过去呢? 누가 가장 먼저 이곳으로 뛰어가게 될까요? 라는 이런 질문인데요. 역시 해석이 꽤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요구하는 거는 빨리랑 짝꿍되는 목적어를 찾으세요니까 요거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마음으로는 요 빈칸 앞뒤 호응으로 내가 답을 찾아야지라는 마음이 들지만 사실 우리 눈은 요 주변에 있는 문장들을 다 보면서 막 이런데 내가 잘 모르는 이런 어휘들의 시선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게 오히려 힌트예요. 그러면 이것은 나에게 해석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호응이다. 그래서 이 주변만 잘 집중해서 보자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문제는 개성. 끄싱하면 개성이죠. 사람의 개성. 개성이 땡땡한 성표는 해서 개성과 짝꿍된 아이를 답으로 찾는 것입니다. 그것도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풀어보셨나요? 좀 짧은 시간이긴 한데 혹시 좀 여유롭게 풀고 싶다 하신 분은 잠깐 잠시 멈춤, 일시 멈춤 누르고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처음에 있는 투투는 얘는 동사로서 부각시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용사로서 이미 두드러진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부각되다, 두드러지다, 돌출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过分 같은 경우에는 你刚才说的太过分了. 너 방금 전에 얘기한 거 너무 지나쳤어. 너무 심했어. 얘는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분을 넘어섰다, 지나쳤다라는 나머지 것, 여분의 것은 뭐 니나죠, 네가 가져가 이렇게. 마지막에 찌시는 물건이 굉장히 질기다, 튼튼하다. 네, 이럴 때 쓰이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개성과 짝꿍되는 아이를 찾으셔야 돼요. 딱 봐도 개성이 두드러지다, 개성이 특출나다. 얘가 제일 자연스럽겠죠. 자, 이제 맞는지 볼게요. 상표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상표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싱바커 같은 경우, 네, 그분이 지금 그 여성의 그 물결머리 그 상표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요것은 시이다. 상표란 무엇이다? 맨 마지막 표기래요, 표기. 그럼 어떤 표기냐? 사용해서 구분시켜주는 표기래요. 그 뭘 구분시킵니까? 서로 다른 경영자들의 브랜드라든지 혹은 서비스를, 이거 보면 이 커피, 이거 보면 이 커피, 이거 보면 이 커피, 이런 식으로 정말 이 빈칸은 개성과 짝꿍된 아이만 답으로 찾는 것이었어요. 개성이 남과 다르게 특출나고 두드러지는 이 상표는 너무 할 수 있다, 很好的, 아주 잘 좋게 상품을 装饰, 장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기꺼이 뭐마다 구매하게 만들기도 하죠. 이 상표가 아름다워서 물건을 사게도 만들어요. 그런 물건들이 꽤 있죠. 정답 그래서 A가 되겠네요. 자, 이제 독해의 마지막 네 번째 문제 보실게요. 다른 애들보다는 여기 자리가 좀 눈에 잘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쉼표가 앞뒤로 잘 깔끔하게 여기까지만 봐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 르가 있기 때문에 동사예요. 그럼 그 안쪽에, 바깥쪽이 아니죠. 안쪽에 공기가 땡땡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스터디 카페라든지 아니면 그냥 카페라든지 어떤 공간 안에 계시죠. 그 안에 지금 여러분이 몸담고 계시는 그 안에 공기가 어때요? 전 지금 제가 방에 있는데 이 방에 공기가 가득 차여져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그런 가득 차다란 느낌의 아이를 답으로 찾는 것이에요. 어때요? 답 나왔나요? 네. 자, 그러면 단어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총만. 이미 많은 분들이 답을 골랐을 것 같은데요. 총만이 바로 어떤 장소 안에 가득하다, 충만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공기로 가득 채워져 있다.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장은 장만 봐도 뭔가 길어진다는 느낌이 들죠. 거리나 시간이 연장하다, 늘어지다라는 뜻이고요. 이 웨이라운은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안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깥쪽을 이렇게 맴돌다, 에워싸다. 예를 들면 숲을 에워싸고 한 바퀴 돌았다. 이렇게 바깥쪽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줄회의는 뭐 예를 들면 지휘자가 지휘에 쓰이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안쪽에 공기하고 짝꿍되는 동사는 가득하다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는 因为 왜냐하면 잠시만요. 왜냐하면 베이즈 이불이 晒过后 晒는 햇빛에 내리쬐다 있죠. 그래서 햇빛에 내리쬐어진 후에湿도 습도가 减少 감소되기 때문이래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이불이 있는데 이불의 습도가 뚝 떨어진대요. 그럼 变더 어떻게 변합니까? 벙송은 요 밑에 있는데 굉장히 부드럽다. 이게 뭔가 이렇게 퐁퐁한 이런 느낌이 있죠. 그걸 바로 벙송이라고 합니다. 6급 단어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굉장히 그렇게 부드러워진대요. 그리고 그 안쪽에 공기로 가득 채워지다 보니 이로써 实现了 실현시켰다. 보온의 효과를 실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햇빛에 이불을 말리면 그게 좀 습도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퐁퐁해지니까 공기가 들어가서 따뜻해진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스토리를 묻는 것이 아니고 안의 공기가 어떠하냐. 그 호응만 찾는 것이죠. 정답 그래서 A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암기하지 않으면 얘는 얘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아무리 이해한다고 해도 그게 이해로 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이제 딱 직관적으로 딱 바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평상시 어휘 실력이 되게 중요하니까 죄송하지만 오늘도 네, 암기해 주세요. 자, 다음 쓰기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받자음 문제가 올해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피의자문도 자주 나오고 있고 뭐 동사수럼은 형사수럼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문장 구조를 익히자 해서 제가 다 준비했거든요. 자,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 우선 이 부분만 보세요. 딱 보니까 뭐 같아요, 여러분? 뭐 빼이자 보세요, 여러분. 아, 빼이자문이네요. 그죠? 빼이자문. 그래서 주어가 빼이 다음에 명사에 의해서 수러를 당했다라는 이런 구조로 여러분들이 문장을 어수하시면서 이렇게 나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보시면 때문에 혹시 해석이 안 돼도 아 얘가 수러려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쓰 같은 경우는 종이 이렇게 찢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찢어서 퍼 깨지거나 트어진 동작을 얘기하죠. 그래서 찢다라는 뜻입니다. 일단 뿌셔오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하시겠는데 얘는 품사보다는 부주의한 인물 뒤에 놓인다. 남동생이 부주의해서, 내가 부주의해서, 아빠가 부주의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사람은 워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수러 찾기. 먼저 수러는 스포얼러. 내가 아까 해석을 몰라도 러가 있기 때문에 수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찢어진 것입니다. 그럼 누가 누구에 의해서 찢어졌겠어요, 여러분? 네, 영수증이 나 때문에 스포얼러 찢어지게 되었겠죠. 마지막으로 네, 누구 때문에 지금 내가 부주의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 화살표 잘못 그렸는데 내가 부주의 맞겠네요. 사람 에서니까 내가 부주의해서 그래서 반드시 부주의한 사람 뒤로 간다라는 그 포인트도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수증이 내가 부주의하는 바람에 찢어졌어요라는 그런 문장이 되었습니다. 답을 확인해 보시면 收据被我不小心撕破了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근데 미안한데 이것도 오급에서 진짜 자주 나와요. 제 특강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이나 수업을 들은 친구들이라면 이거 진짜 수업 시간마다 나오는데 특강마다 나왔는데 이러고 아실 것 같아요. 쓸처는 실크, 비단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실크도 중요하겠지만 쉬이를 안다면 어쨌든 얘는 이제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잘 때 잡는 잘 때 입는 옷 잠옷이 되겠죠? 그래서 실크 잠옷이에요. 그다음에 쯔지는 옷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짝꿍이 될 것 같고요. 꽝화는 미끄럽다, 매끈하다. 형사입니다. 근데 혹시 이거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꽝 하면 뭔가 빛난다, 광난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돼요. 마지막에 슈파는 이거는 얘만 봐도 이거 형용사 수로문이구나라고 바로 알 수 있겠죠. 얘는 정도부사로서 형용사 수로 앞에 놓인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 문제에서 수로는 무엇입니까? 네, 매끌매끌하다라는 꽝화가 수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형용사 수로는 앞에 뭐가 꾸며주죠? 네, 정도부사가 꾸며줍니다. 十分 꽝화. 마지막으로 뭐가 그렇게 매끈매끈하겠습니까? 옷이겠죠. 근데 앞에 이렇게 꾸며주는 말들이 있는 거죠. 이 한 말에 실크 잠옷은 굉장히 매끄러워요 라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답을 확인해 보면 这件丝绸睡衣十分光滑가 되겠네요.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같이 보도록 하죠. 세 번째 문제는 딱 봐도 그렇습니다. 맞자문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올해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다음 달에 쉬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왜 로또 명당 보면 자주 나오듯이 안 나올 것 같아 또 나오죠? 얘도 그런 아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안 나올 거야 라는 예측하지 마시고요.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시고 꼭 익히고 가셔야 돼요. 받자문은 주어가 바다음에 있는 명사를 어떻게 처치하다라는 이런 구조를 가지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나머지 한번 수로가 중요하니까 찾아보도록 하죠. 워마 이거 무조건 맨 끝이네요. 왜냐하면 마는 어기조사로서 문장 맨 마지막에 와서 질문을 묻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니넝은 이게 조동사이기 때문에 주어고요. 얘는 수로 앞에 오겠네요. 그 다음에 이게 혹시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뒤로 가볼게요, 여러분. 띠게이에서 띠는 띠띠의 띠자가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건넬 제자예요. 커의 띠 하면 택배가 되겠죠? 아무튼 이게 건네는 동작인데요.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게이가 있습니다. 주다라는. 그래서 얘를 수로로 본다면 잘 모르겠는 예를 여러분들이 명사로 놔야겠죠. 젠 따오는 바로 가위입니다. 가위. 그래서 주어가
뭐뭐 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띠게이 다음에 누구에게 주다이므로 사람이 와야 되는데요. 이 마가 있었어요. 아까 얘는 무조건 맨 마지막. 그래서 이 월을 주어로는 절대 쓸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입해봤더니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띠게워마 나에게 건네줄래요? 라는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네요. 그 다음에 요 동사 앞에 받자문이 온다 그랬죠? 아까 명사는 뭐였습니까? 젠더 가위였습니다. 그래서 가위를 나에게 건네줍니까? 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근데 마지막으로 주어 조동사를 넣었더니 니넝바 젠더 띠게워마 당신 가위 좀 저에게 건네줄 수 있나요? 넝마 해서 가능성을 묻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젠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거 잠깐 놔두고 나머지부터 자리를 이렇게 잡으신다면 또 이것도 크게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확인해 볼게요. 你能把剪刀递给我吗? 가위 좀 저에게 건네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나오게요? 꼭 기억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동사 수로문인데요. 맨 앞에 있는 셔부더 요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한번 99번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99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예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해석을 아는 것만으로는 너무너무 부족해요. 이 셔부더는 뭐뭐 하기 아쉽다, 뭐뭐 하기 아깝다, 혹은 뭐 섭섭해하다, 아쉬워하다입니다. 예를 들면 셔부더릉 그러면 버리기 아깝다라든지 뒤에 사람이 와서舍不得你야. 그럼 네가 떠나는 게 너무 아쉬워서 아깝거나 아쉬운 그런 동작을 나타냅니다. 상황을. 자, 그다음 我女儿特别해서 얘가 주어 갖고 얘가 부사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뒤에 수로가 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딸이 굉장히 섭섭해하거나 아쉬워한다. 너무 괜찮죠? 이 둘은 호흡은 너무 괜찮아요. 자, 마지막 리카이 떠나다. 타 더 다음에 명사가 올 텐데 지금 사람 명사 뭐가 남았나요? 외할아버지 맨날 나오시는 그외 이게 맨날 나오시죠? 네, 그분이 남았어요. 이렇게 넣었더니 리카의 타더와 있고 그녀의 외할아버지를 떠난다. 이 한 덩어리가 또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전체 수로는舍不得, 아쉬워하다, 아까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아쉬워하겠습니까? 네, 그녀의 외할아버지를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겠다. 누가요? 내 딸이요. 이게 부사니까 술 앞에 놓이고. 그래서 우리 딸은 그녀의 외할아버지를 떠나는 것을 너무너무 아쉬워합니다. 라는 문장이 이제 시험에 나왔었어요. 전에. 자, 그럼 한번 답을 확인해 보면 我女儿特别舍不得离开她的外公 우리 딸은 그녀의 외할아버지를 떠나는 것을 너무너무 아쉬워합니다. 라는 이런 동사 수로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어휘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봤더니 랑이 보이네요. 랑자는 어려운 말로 겸어문 혹은 사형문이죠. 랑자는 일단 잠깐 써보면 주어가 랑 다음에 있는 명사로 하여금 그래서 두 번째 수를 찾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수로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影响, 딱 봐도 동사네요. 영향을 끼치다. 니더, 다음에 명사 오겠죠? 그래서 너의 명사에 영향을 끼친다입니다. 샤오지 징쉬는 정서는 정서인데 이 샤오지 같은 경우는 이제 소극이란 말도 있지만 부정적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정서, 네, 부정적인 감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꽁주어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어가 명사로 하여금 뭐뭐하게 시키다 해서 명사 2개 그리고 수로 1개 이렇게 다 찾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이랑이라는 아이는 가운데 있는 명사로 하여금 두 번째 수로 하게 시키다입니다. 그래서 수로는 아까 잉샹이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가운데 있는 명사로 하여금 너의 명사를 영향 주게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의미적으로 지금 부정적 감정과 일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누구로 하여금 이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하여금 너의 끝까지 볼게요. 일에 부정적 감정이 너의 이 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라 해서 지금 주어는 니인데 지금 의미적으로 이제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이 수로 다음에 있는 목적어가 지금 제시어로 나온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절대로 예보하지 마라. 让消极情绪 이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하여금 너의 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라입니다. 그럼 요즘 예를 들면 뭐 시험에 낙망했다든지 아니면 취업에 잠깐 한번 어떤 좀 고배를 마실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뭐 누군가의 어떤 헤어짐, 이별
이런 식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쁜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부정적 감정이 생기고 그것이 다시 나의 공부나 일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경계해서 누군가가 너의 그런 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그냥 들으면은 되게 고마운 말인데 문제로 푸니까 진짜 너무너무 어렵네요. 근데 구조를 랑은 가운데 있는 명사로 하여금 두 번째 수로 하게 시키다로써 두 번째 수로 찾는 것이 관건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해 볼게요. 千万别让消极情绪影响你的工作가 되겠고 저도 여러분에게 你的学习, 여러분의 공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되게 알짜배기 중요한 내용 많이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다 이렇게 풀어 놓았는데 이게 좀 약간 속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속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천천히 느리게 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노트 필기에서 공부하는 거 잊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잘 마무리하시도록 또 당부를 말씀드리고 시험장 가서 이런 데 실력 잘 발휘하고 오시고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볼 수 있다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